내란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구성을 놓고서 지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혼돈의 탄핵 정국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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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전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뽀뽀만 좀 서로의 그런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은 이 혼란 전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올와 낮이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최재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이제 가서 이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됩니다.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위기를 겪지 않도록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당대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매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헌 이야기도 나왔고요. 한 45분 정도 회동이 이어졌는데 지금 헌재 구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어땠다고 합니까? 그 부분 이야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어제 그 원내대표끼리 만났을 때는 박찬대 아무래도 원내대표하고 만났을 때요. 예. 국회 전략과 관련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좀 충돌을 했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예. 일단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곧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이미지보다는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래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아서 밑에서 수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굿캅, 배드캅 이런 표현 쓰지만 뒤치다거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하고, 그러니까 나쁜 소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우아한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당과 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당, 이당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은근히 이제 국회 권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력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영향력이 더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 국정협의체 문제는 우리 법 체계상 국무총리 훈령으로 당정협의의 규정이 있습니다. 당정협의 규정 자체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사전 협의를 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도 무시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1당이다. 그러니까 국정협의도 하고
국정안전협의체 필요하다면 다 양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안전협의체를 진행만 하면 예. 뭐 여러 가지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양보할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수결로 또 밀고 나가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측면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얼굴을 했지만 네. 내부에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예, 정치의 겉과 속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야가 예. 머리를 맞대면 되는데 여당의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건수가 14건이에요. 예, 예. 그리고 계속 그 정부 측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안을 마구 다수결로 밀어붙이니까 사실 힘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신현영 의원께서는 오늘 이제 당 대표 이제 권한 대행을 지금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 여야가 만난 셈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역할, 당대표 역할을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국합, 배드캅 역할을 동시에 하면 되는 그런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같은 대학 예. 그리고 고시 준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부드러울 수 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면에서는 예. 여야가 같은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정말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양 당의 의지가 있다면 예. 국민의힘도 지금 여당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민생을 챙길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연히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도 네네. 뭐 내부에서 뭐 반도체 특별법이나 그런 전력망 확충법 이런 정책적인 거 같이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예. 게 비공개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요. 네. 또 탄핵 소추안에 대한 그런 취소 아니면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분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예, 예. 민주당한테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예.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거든요. 국회에 예. 대해서 당연히 여야가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서 서로 손을 맞잡자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예. 제안이고 난 필요하면 포기도 많이 하겠다, 양보도 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지금은 너무 그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뭔가 국정을 뺏기는 거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뭘 더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아마 권성동 지금 대표께서도 예. 의총을 통해서 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논의해보겠다라고 그랬군요. 또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선회했다라고 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뭔가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이제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최대 관건이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 임명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법리적으로요. 예. 이게 이제 8년 전의 이야기하고 지금 좀 달라졌죠. 예. 양쪽 다가.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죠. 그때 당시에 당 대표이던 추미애 대표, 원내대표이던 그때는 우상호 의원, 대통령 씨였다면서요. 대통령목뿐만 아니고 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목까지도 그런 동일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예.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그동안에 논란을 벌인 분들의 공통된 입장은 네. 대통령이 이 권리냐 사고냐 뭐 이런 논리로 예.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네, 권리는 대통령이 아예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든지 할 때는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은 무방한데 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고인 경우 지금처럼 예. 대통령직에 있는데
그 대통령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예. 과거에 보면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사고로 처리를 했었죠. 예. 그때는 일시적으로 국정의 운영권을 국무총리가 잠시라도 대행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예. 경우에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핵가방을 이전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 이때 이 순간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을 해놓으면 이게 좀 예.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임명권이 있다고 보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을 왜 논란을 벌이느냐 하면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 예. 한편으로는 그 당시 때 국민의힘은 임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또 예. 그랬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차제 이번 기회에 정리 네. 좀 하는 것이 좋고 예. 저는 원내 전략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즉 그렇게 뭐냐면 보세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임명하는 것은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 그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제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하고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또 그 문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해놓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 이 문제는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 문제는 조만간에 뭐 정리가 될 사안이고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원내 전략상으로도 저런 주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뭐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임명을 권한대행도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후보자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또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예. 그 이후에 그 대법원장이 그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추후에 대통령이 이제 이 탄핵이 인용되면서 다음에 임명을 했죠. 했죠. 그래서 예. 그런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는 임명을 사고의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예.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처리할 수 있지만 예, 예. 논란을 벌여서 그냥 될 문제는 아니고 예. 합리적으로 곧 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요 6명으로 탄핵 심판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9명이 더 구성이 된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회방하면서 이 탄핵 가결을 동의하지 않고 예, 어떻게든 뭔가 기각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철회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선 탄핵 수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예. 여전히 국가의 위기 상태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당 아니냐. 아. 여당으로서 그리고 예. 정말 보수의 건전한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권성동 의원과 2024년에 권성동 의원의 말이 180도 바뀐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예. 언론에서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추천했던 조현창이라는 헌재 위원조차도 예, 예. 지금은 헌재 위원 임명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그 헌법학자, 법률학자들이 예.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요. 이런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또 입장이죠.
예, 그래서 강경하게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의 뭔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한덕수 총리가 예.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네.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을 때의 그 법안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갈등을 조장할 것이냐 아니면 아. 정말 대한민국을 더 건전하게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시점에서의 거부권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한테 민생에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안정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예.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소통이 잘 된다면 예. 거기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지 않는가.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도 요원하기 때문에 21일 국무회의 때 올라간다는 것이죠. 한번 그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원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근데 예. 저렇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네.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점에서?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청소대행 뭐 용역업체처럼 예. 이야기하면서 예. 무슨 주인의 물건을 건드리면 도둑이라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아침에 한 식으로 발언이요? 이야기하는 예. 것 자체가 얼마나 이 현 상황을 우습게 보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예.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인데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저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그러면 좋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예. 더 나가서 이런 논리로요. 7년 전, 8년 전 그때 당시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요. 그 민주당의 지금 추미애 당시 예.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절대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와서 지금 이 논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또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정 자체를 예. 저렇게 무원칙하게 협박을 하고 그것으로 힘자랑을 하니 앞으로 또 그 국민들이 이 부분도 눈여겨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네, 2017년에 당시에 박한절 헌재소장의 그 후임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목 대통령 충정이기 모셨다고 때문에 얘기했죠? 예. 본인은 대통령목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지 예. 대법관목이나 그런 것까지 반대한 건 아니다. 네, 사실관계를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탄핵 가결 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비대위를 이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잠시 뒤 의총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이야기 나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탄핵 전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가 됐다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르고 파는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탄핵의 강이 됐든 계엄의 바다가 됐든 뭐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뭐 저거는 당연히 건너야 되는 건데 아직 못 건넌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의 갈 길을 새로 찾아야죠.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지 보수가 왜 헌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두 번이 송장 보내는 것도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법을 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의총에서 임명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임명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지금 당내 좀 상황을 좀 들어보셨어요? 예. 아마 의원총회장에서 곧바로 그 누구를 선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특정인을 그 자리에 선출하기보다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다든지 아. 이러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런 분을 선출하자라고 예. 개괄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정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원내대표가 예.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에 그렇죠. 저 추천을 하고 아.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사실상 지명권을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행사를 하는 그럴 형식입니다. 수 그리고 있군요. 예.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의 그 본류로서 예, 예. 우리가 이번에 선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네. 직전에 선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후에 구속이 되고 사실 대통령의 그 그렇군요. 권위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러면 보수 정당 내지 보수 진영은 전체적으로 지금 와해 위기에 와 있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예, 예. 다시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럼 유권자들한테 우리 당에서 우리가 다시 집권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저 대통령 뽑아줬더니 2번이나 탄핵당하고 예, 그전에 예.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되고 그럼 무슨 근거로 또 집권을 하려고 하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그럴 수 정도의 있겠네요. 예. 이 정도의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전열을 정비하기도 어렵고 내부를 예.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 내부에 내부 추스르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승민 의원이야 방관자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그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예. 탄핵을 반대한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이 골로 간다 뭐 그런 표현까지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쓰던데 예. 뭐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탄핵을 주도해서 골로 가신 분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당을 향해서 공격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비판과 비난을 몰라서 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내부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허울은 좋아서 비대위원장이지 비상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당도 지금 내부 분란도 있고 이것을 추스리는 과정에 그나마 예.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단기간이라도 누가 될까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뭐 유승민 의원도 동의하고 예. 당내에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왜 모시러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예.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에 지금 구심점이라도 찾기 위해서 당 중진 현역 의원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5선의 권영세 의원 또 한마평에 오르고 있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장도 오르고 있고 하는데 이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점에 예.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예, 예.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당에 지금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게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권력 장악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비난하겠죠. 예, 예. 저도 그런 점은 충분히 예견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만 한가하면 모든 그 방향의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워낙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럼 친윤계 중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의원들이나 또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그 점까지 고려해서 네.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예. 누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당으로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뭔가 변화 개혁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겠죠. 예, 예. 근데 그게 친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당의 안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정말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서의 보수 쇄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매우 절실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땐 그럼 내란죄는 아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을 여전히 방탄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된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의 후보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한 표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염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뭐 배신이다 이런 프레임을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에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보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뭐 상대 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카운터 파트가 좋은 정치를 해야 우리 당도 건전하고 좋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쟁적인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20명 정도와 90명 정도가 이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90명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그 당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합리적인 인사가 리더로서 예.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정과 통합이냐 개혁과 쇄신이냐를 놓고서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속보가 혹시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신영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닮을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각자의 그런 정치적 시계에 대한 계산을 할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유승민 의원은 중립지대에서의 양쪽을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도 양쪽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 나 감당하겠소 네. 하면서 또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신뢰를 줄 것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예. 부분에 충분한 책임감과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예.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게 어떠한 적절한 행보인지에 예.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속보에는 침대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하고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습은 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요? 윤석열 예.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소환장이 오면 예. 그 받지 않고 또 공수처에서 소환장이 오면 뭐 저 지금 예. 수령을 거절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로 공수처로 이관했잖아요.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예.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분석을 하지 않는데 네. 지금 내란죄로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헌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한해서 소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달려들어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소환장 보내고 뭐 온갖 언론 플레이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공수처로 이첩을 했거든요. 예. 문제는 공수처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 수사에 대해서 응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끼리 정해서 예.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거죠. 지금 내란죄의 수사기관은 경찰이라고 네.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서로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예. 여기서 소환장 보내고 저기서 소환장 보내고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조금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수사나 탄핵 심판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다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예,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떠냐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항소심에 가 있는데 예.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아예 재판을 받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받지 않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악질 채권자, 우리 아니면 TV 보면 세금 안 내려고 도망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문 잠가놓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문 따고 들어가면 집에 황금도 숨겨놓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 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이제 재판 기일이 정해지거든요. 진행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항소심도 3개월 내에 선고하겠다고 하는 이 대법원의 상당한 이제 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등기 우편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준다든가 또는 이사를 했다고 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사 불명, 배문 무죄 이래 가지고 지금 오니까 법원에서는 하다못해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민주당이 회의할 때 집달관이 쫓아가 가지고 집행관이 쫓아가서 직접 줘야 돼요. 이게 제1야당의 대표이자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뭐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도 반박을 해야 될 것 말씀하시죠.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소환장도 소환장이지만 소환장에서도 지금 공조수사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같이 합동본부로 하는 소환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긴급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응해서 정말 본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탄핵 신비에 대한 답변 요구서도 지금 수령하고 있지 않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7일로 지금 기일이 잡혀 있고 24일까지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탄핵에 대한 이 변론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부분과는 스케일이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해서요. 명태균 씨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명 씨를 접촉하게 된 계기 또 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접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이제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캄보디아 갔을 때 일정을 변경하게 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 제 이름을 보고 느낌이 왔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뭐 역사 이야기부터 본인 상황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재 상황과 엮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인이 판단한 과거 사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른바 황금폰 주요 정치인들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통화 또 녹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폰이에요. 이 황금폰 3개 그리고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초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너무 박주민 궁금해요.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명태균 씨의 느낌이 왔다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주민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 의원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명태균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11월 15일에 구속됐는데 한 달 만에 내가 구속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그런 느낌인가?라는 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원래는 박주민 의원 12월 12일 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17일 날 간 건데 12월 예. 12일이 12.12 그 사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국민 아. 담화를 하던 대국민이 담화를 한 날이에요. 예, 오히려 더 국민의 분노를 더 자아내던 그런 담화였던 걸로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아무튼 이 황금폰 처음부터 이슈가 될 때 내가 만약에 이 폰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나의 변호사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게 제공하겠다. 그래, 맞아요. 예, 절대 언론 아니면 민주당에도 제출할 줄 수 있다. 예,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예, 얘기했었던 예. 바가 있거든요. 아.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황금폰에 대한 것이 포렌식되고 복구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가 매우 관심사이긴 한데 알려진 바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공천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도 육성으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상당한 이번 정권에 대한 그 불신을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예, 들고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박주민 의원이랑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정권을 바라보면서 아. 기대할 수 없으니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뭔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 예,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동안 강혜경 씨는 민주당에서 예, 예. 사실은 뭐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예. 또 명태균 씨와는 사이가 또 다른 멀어졌잖아요. 증언과 그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 개입과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대로 그렇군요. 수사가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 씨는 그 최근에 이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겠다. 특검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잖아요. 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도 오히려 그랬죠. 역설적으로 주장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명태균 씨가 왜 박주민 의원을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 명태균 씨 저 예.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자신이 구명하기 위해서 네. 다른 사람 협박한 게 거의 유일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그리고 그 협박의 근거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죠. 예, 예. 예, 그리고 저분은 공천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 그 정치 지망생들이나 또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예. 분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악질적인 정치 브로커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예. 면제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협박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것. 그리고 자기 표현으로 황금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내 변호인은 딴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장을 했는데 예, 예. 이제 교도소 가버렸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더한 것은 지금 자신은 굉장히 무슨 엄청난 증거나 되는 양 이야기하는 내용이 변호사의 이야기로도 흘러나온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예, 예. 그 뭐 지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예. 저는 그 주장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그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윤 대통령의 위법성이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고 명태균 씨가 공천에 관여해서 돈 받아 먹은 그 자신의 범죄 사실이 더 강화되는 것뿐이에요. 아, 그런데 예. 이제 이분은 그게 그 전 단계에 예.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수사권도 마구 그 예.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있다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협박을 하면 내가 구속도 안 되고 죄도 사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예.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해지는 말은 나 교도소 보내지 말고 우리 가족들 평생 먹고 살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모두 다가 수포로 끝나고 예. 탄핵까지 되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자기가 총살당했을 거라는 예. 이 정말
그 상상해봤자 혼자만의 세계에서 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주장은 앞으로 뭐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결국에 그 내용 자체가 명태균 씨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뭐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고 또 이것을 공개했을 때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예. 그 내용은 대부분은 자기 구명 운동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야당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놓는 그런 정도의 내용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예.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예.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분이 별로 성공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일단 황금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바로 이 시간에 건진 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영장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네요. 오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억대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모 씨네요. 전모 씨, 건진법사라고 불리지만 이름은 전모 씨입니다. 전모 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 근데 2018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예요. 그렇군요. 정치권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 예. 저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왜 저런 사기꾼들이 예. 많이 있어서 이런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아마 윤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예. 사안으로 단순 정치 브로커 내지 사기꾼 행각을 벌일 때 같은데 예. 명태균이나 건진법사나 다 똑같은 사기꾼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부터 주변의 인사들 관리를 잘 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사실 임용을 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의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2년 반이 참 대한민국이 많이 후퇴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빠르게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